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펼쳐지더라 변화하는 모양들을 이렇게 기호로서 딱 풀어놨습니다. 기호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성정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음양에서 음은 뭐 어떤 기울이고 어떤 것을 말하는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지 그럼 양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는데 일단 음과 양으로 이원론적으로 표현하자면 양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양은 일단 음에서 나왔어. 그죠? 음에서 나와서 음은 정지된 상태, 활동을 시작한 상태. 그죠? 따지고 보면 양은 이제 살아있다, 움직이다, 활동하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정지된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정지된 상태를 가만히 있는 상태 또는 조용한 상태, 활동하는 상태, 그 활동을 시작하는 상태, 활동하다가 정지하다가, 이건 이제 음양적 표현이죠. 그럼 양의 성정이 많다 하면 어떻습니까? 활동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많구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음의 성정이 많거나 강하다 그러면은 활동한다기보다는 정지되고 조용한 그러한 에너지가 많구나라는 거죠. 그럼 일단 비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활동하다 하는 건 양의 운동성이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활동하지 않고 정지된 그런 에너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음의 상태가 에너지가 많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활동하다의 상태에서 가장 먼저 첫발 내딛는 게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왕성하게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적인 공간에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다시 유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환경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음양의 기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죠? 제가 표현은 여기는 음양 해놓고 여기는 양부터 먼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쌤 생각하고 계시는,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도 드렸잖아요. 양은 활동하고, 이거 다 해놨지. 시작하고 산하고 해놨잖아요. 이 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음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음양적 변화, 음양적 어떤 것도 하지만 쓰는 거는 여기다 이제 양을 먼저 쓰죠. 먼저 시작하다, 활동. 먼저 시작하는 에너지가 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양이 먼저 쓰고, 그래서 시작해서 나중에 수렴한 상태로 가죠. 여기에서 보면 수는 씨앗이라고 했죠. 그죠? 씨앗. 저장, 씨앗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새싹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을 드린 거 보면 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 내용이. 거기 보시면 그 수의 상태에서 오행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기호적으로 표현하자면 수의 상태가 목의 상태로 변했다가 목의 상태가 다시 화의 상태로 변하고, 화의 상태에서 토의 변화하고자 하는 게, 변화하고자 하는 뭡니까? 음양적 변화. 양의 운동성에서 음의 운동성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 토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음적 운동성으로 변화하다 다시 수렴하고, 계절적으로 그게 가을이더라라는 거죠. 가을, 겨울로. 그 겨울에서 봄으로 오고, 겨울에 우리가 뭐가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모작, 삼모작, 사모작 계속 끊임없이 어떤 그 공간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그 벼농사 짓고 나면 거기서 공 차고 땅이 얼어있고 거기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상태에서 그 이듬해 봄이 되니까 목의 에너지에 의해서, 그죠? 에너지, 온 천지가 어떻다? 새싹이 나잖아, 새싹이. 그게
그 밑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 씨앗이 뭔지도 모르지만 천지가 녹색으로 파릇파릇해지더라.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그 생명이. 그죠? 생명의 시작. 그 목의 에너지. 그게 점점 더 성장하고 확산하다 하는 것은 여기서 화의 여름은 제가 불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 화. 그죠? 불화처럼. 이 에너지는 펼쳐져 나가고자 한다.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예요. 이 에너지가.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의 에너지는 우리 본인들 지금 앱에다가 그 본인 생년월일 넣어갖고 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목이 강할 수도 있고 화가 강할 수도 있고 이 오행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보면 목의 성정이 강하더라. 목의 에너지가 강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그게 바로 성정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목의 에너지가 강한 것이 장점일 수 있고, 그죠? 그럼 강하다 하면은 우리는 4개 기둥에 8글자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죠? 태어나 생년 월 일 시까지 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 8글자만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오행적으로 요 5개, 오행의 8글자만 음양적으로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가 많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그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요 밑에서 상생상극론적으로는 다른 게 부족하다. 반드시 부족하다. 상생상극이라면 내가 도와주는 놈은 도와주고 또 그 다음에 신 놈은 좀 가라앉혀 좀 자제시켜주고 서로 이 그런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기운들을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맹상생상극이 올라요. 사회가 상극이라 하면 상생이라면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든 간에 도와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환경, 또 극이라 하면 지나칠까봐 정도를 우리나라 규정, 규칙, 법 이런 것들로 제도로 해놓은 거 이걸 갖다가 상극이라 하거든요. 만약에 법이 없어 보여서 그럼 이 상극이 안 되는 거, 자제료가 안 되는 거 어떻습니까? 개판되는 거죠. 그래서 상생상극 하면서 상생상극이라는 표현은 명리적 표현입니다. 명리학적 표현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이 변화 원리에서 서로 관계해가면서 그 어울리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생상극적으로 변화한다는 건데 이 이제 이 얘기들을 또 화의 에너지가 강하더라. 그죠? 그 오행 중에 화의 에너지가 많더라. 그러면 그 사람 또 성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화의 에너지가 장점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그게 많음으로 인해서 상생상극의 원리는 목은 화, 토, 금, 수를 보면은 이렇게 생하는 관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칸 건너가는 것이 이제 이 극하는 관계가 되죠. 극하는 관계.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생 과정이죠, 과정. 이렇게 변화해 나가더라. 그걸 생이라 하더라. 생은 한자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날생자를 쓰는데 나타라는 거거든요. 과정에 의하면 뭐 화의 상태로 가보면 화는 목을 지나온 상태. 그래서 생한다라는 거고, 극한다는 것은 이 극하다 하는 것은 이길 극자를 쓰는데 극 받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만약에 여기서는 목극토인데 토 입장에서 보면 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목에 의해서 내가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예요. 목에 제도화된 것 때문에 토가 꼼짝 못하고 이거예요. 수는 화를 꼼짝 못하게 하고 이거거든요. 그런 모양의 상생상극인데 만약에 화의 에너지가 많다라면 최소한 3개, 4개 이상은 되겠죠. 한 서너 개, 한 4개 정도를 보면. 그럼 8개 중에 벌써 4개 반은 차지합니다. 그럼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가볍죠. 그러면 그 명주의 성품은, 성정은 또는 성격은 화의 성정이 많은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또한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이러하다. 화의 에너지와 같다. 그럼 화의 에너지는
이제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좀 더 책에 있는 내용들이나 그다음 제가 프린트물을 드리는 내용들이나 이걸 이제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목의 성정은 시작하는 성정이고 시작해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성정을 가졌고 화의 성정은 성장하는 것을 더 확산해 나가고 펼쳐져 나가려고 하고 그죠?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불처럼 모양이 가볍다, 훌훌 날아다니다. 그 성격도 급하다, 불 같다 이거거든요. 그럼 확 거리나 뒤끝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격들도 그렇게 모양이 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뒤끝이 없고 성을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강하면 그러면 목의 성정에 의해서 목생화하면 더 강하겠죠. 그죠? 그 화의 세력이 더 강해지라 더 강하겠죠. 그러면 목생화하는 세력이 강해지면 화가 엄청 강하다. 그럼 그 사람의 성정은 화화돼 있다. 그런데 자 그래 돼 있으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하나를 보면 화는 토를 생하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목의 성정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죠? 또는 이 화는 금을 또 극하기도 하고 쇠를 녹이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변화하는 내용들은. 그렇다면은 화가 강한데 생해는 이 생하고자 하는 이 목의 성정이 있으면은 요게 많이 있으면 이 기가 그대로 다 빨리는 거죠. 기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불편해집니다. 여기도. 대등한, 여기서 상생과 상극이라는 거의 1대1의 상태, 대등한 관계가 돼야지 생도 제대로 되고 극도 제대로 되거든요. 이러한 관계가 되면은 생도 제대로 안 되고 극도 제대로 안 됩니다. 자기 독창적인 것만 갖고 있지. 자기 것만 에너지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장점일 수 있고, 그래서 장점 외에 단점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환경에서 목의 기운을 설기하고자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화가 많으면 일단 온도적으로 보면 굉장히 뜨겁다. 빛이 너무 많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목이 적으면 어떡해? 야는 거의 어떻습니까? 어린 새싹이 이제 떡잎 이래 피우는데 태양이 이래 물도 없이 이 온 여름 되면 야는 어떨까요? 말라버리겠죠. 야는 그냥 말라버린다. 그러면 목이 나한테는 뭔지 모르지만 야는 마른다는 자체로 벌써 뭡니까? 새싹을 꽃도 못 피워보고 말라. 그러면 요게 내한테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정상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요게 지나치기 때문에. 이거죠. 그 다음에도 나는 또 화생토 하죠. 화생토. 토하면 이 토는 이 땅이 메마른 이 땅이 요게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온도가 너무 장렬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비가 안 오고 저런 상태에 있으면 땅이 갈라가 말라 비틀어지거나 뜨끈뜨끈하거나 그래서 작물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안 되는 거고. 또 화극금 합니다. 화극금. 금의 상태는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태로 기운적으로 보면 금의 에너지가 수렴하는 에너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가을의 상태예요. 그죠? 가을의 상태가 태양이 장렬하니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는 생명이 자라지도 못하는 이 마른 상태에서 땅은 쩍쩍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 이 여기에 대한 결과 수렴하고자 하는 뭔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결정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하나라도 될 게 없다라는 것.
하나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지금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는 이 오행이 골고루 그저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중용적인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극 받을 거는 극 받고 생 받을 것은 생 받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펼쳐지 나가더라. 그래서 만약에 요리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 자, 요리 어떤 상태든지 간에 이런 상태로 평준화 중용적으로 에너지를 중용되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자, 화가 많았어. 목은 좀 부족했어. 그죠? 그 다음 토도 적절히 못 왔어. 아까. 그럼 금도 그렇고. 이게 많다는 이유로 지금 다, 요게 많다. 하나가 많다라는 거. 그러면 요 현실적 상황에서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걸 뽑아내는 거죠. 그걸 찾는 거예요. 목이 많다라면, 화가 많다라면, 자, 화의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 지금 이 진짜 밖에 땡볕 끝내주죠. 지금 최고일 때 아닙니까? 끝내주잖아요. 이 뜨거운 걸 우리 안은 어떻습니까? 좀 시원하잖아요. 자, 요 상태가 지금 금의 상태예요. 화극금 하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실내 공간에. 자, 이 공간에 지금 커튼을 쳐놨습니다. 커튼. 저 볕이 안에까지 못 들어오게 커튼 쳐놓은 게 바로 토예요. 토란. 화의 환경 속에서, 그죠? 토는 금의 환경으로 변화하게 해주는 거죠. 토가 잘 있으면 금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금의 환경이. 그래서 화를 지나친 화의 에너지가 세면은 토의 환경을 잘 활용을 해라. 잘 활용을 하는. 잘 활용을 하면, 자, 첫 번째로는 잘 활용을 해라. 토에. 또 이제 생극의 원리에서 하는 거. 생극의 원리에서. 여기 이제 요 상태가 이제 화생토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적 환경에서 보면 화생토는 금의 환경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이 토의 설정이에요. 아니면은 화극금 하거든. 이 안까지 굉장히 토가 없으면 안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안이 다시 화화돼 버린 거예요. 화의 에너지로 인해서. 금은 시원해야 된대. 그래서 화화된다. 또는 금을 보호하려고 하면 화를 조절하려고 하면 수로서 수극화해라. 그죠? 수로서.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수극화하는 거는 그 온도의 열을 식혀라라는 거죠. 불이 지나치게만 땅에 물 뿌리듯이 쉽게 이해하자면, 그죠? 그러한 환경 속으로 만드는 게 이 화의 불을 조절하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바로 중용되게 함의 어떤 원칙이에요. 자연에서 이 변화함의 원리에서 중용되게 함의 원칙인데, 우선적으로는 극되는 놈을 우선시해서 써라라는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그런데 극하는 놈을 우선시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수생목에서 목생화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을 잘 살펴봐라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수로서 잘 활용해서 화의 온도를 조절이 가능하다 하면 수를 우선시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토로서 화의 온도를 차단해서 변화하게 금의 환경을 잘 온전한 금의 상태로 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토다. 그래서 요거는 화 입장에서는 생이지만 야 입장에서 보면 설기라고 하거든요. 기를 빼내다라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길을 차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기고 요거는 이제 극하는 거고. 그래서 극하는 것과 설기하는 것 서로 활용을 해서 온도를 조절해야 된다. 요 중용적으로 쓰게 하면 요거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다른 거라도 맞아. 자, 이래 되면은 우리가 양과 음으로서 요게 똑같습니다. 양의 운동성과 음의 운동성으로서, 그죠? 양은 목과 화는 목은 어떻습니까? 수의 상태에서 저장된 그 씨앗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새싹이 피어나면서 활동을 시작한 거죠.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화의 양의 극의 상태로 가기 위해 꽃을 피우기 위해서거든요. 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새싹이 틈으로 그 꽃을 피운 것이 어떤 다음에 목의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죠? 열매를 나타내요. 그 열매가 다시 수의 상태로 다시 저장하고 또 새로운 씨앗이 또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자연의 변화하는 이렇게 변화하더라. 그것이 음양과 오행과 사상으로 변화하고 10개의 천간과 또 기호도는 한번 볼게요. 여기서 생이라 하는 것들은 결국 상생상극은 목은 이렇게 생하고 화는 또 토를 이렇게 생하죠. 이렇게 생하고 금생수 이렇게 하고 다시 수는 목으로서 생하죠. 이 상태입니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봄에서 여름으로 변하고 봄의 씨앗이 여름이 되니까 꽃을 피우고 여름이 가을로 가지요. 여름이 바로 가을로 갑니까? 보이지 않는 토의 기운의 개입이 있어야 변한단 말입니다. 그 수렴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가을이 또 다시 겨울로 가고 겨울은 다시 봄으로 변하더라. 이거는 이 당연한 이치예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변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그걸 다 기호적으로는 목화 토금수로 기호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도 다 음양이 있더라는 거죠. 음양. 자, 봄의 기운을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목은 하늘의 기운은 갑과 을이라 했고 여기 목이라 했고, 그죠? 병정은 화라 했고 무기는 토라 했고 경신은 금이라 했고 임계는 수라 했는데 양과 음으로 오행이 완벽하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은 이거 뭐고 하늘의 기운은 천의 것은 뭡니까? 이거는 생각적인 것이고 마음적인 것이고, 그죠? 사상질은 인묘진 사오미 이거는 봄의 현상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이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석 달씩 가서 다 나타나는 거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나는 거다. 그런 것들도 이제 각각이 오행에. 그래서 12지지의 현실적인 인묘지는 봄의 기운인데 인이라는 글자는 위에 천간에로 올라가면 간목의 상태와 같은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을은 묘목과 같은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병화는 이렇게 병화는 땅에 오니 사화와 같고 다시 양화라 말을 하고, 그죠? 정화는 땅에 오니 오화와 같았어 음화라 하고 이런 얘기예요. 다 토는 천의 것은 무기토로 양과 음이 완벽하잖아요. 10개가 완벽한데 지에 오니까 토가 4개나 있습니다. 4계절에 하나씩 변화하는 것 때문에 계절로 넘겨주는, 그죠? 그 변화하는 그 계절에 에너지가 변화하다는 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오행상 토로 배속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금은 신금과 같은 양의 금이고 양의 금. 그 다음에 신금과 유금은 다시 음의 금이고,
요렇게 이제 각각이 다 천지가, 천의 10개와 지지 12개가 오행토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다 소속이 되어. 그래, 진술충민은 토라하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자는 수라하고. 그지? 이제 이렇게 이제 배속되어 있는데, 상생상극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까 여기서는 상생이란 하나 건너가는 것이고, 그건 오행적으로 보면 한 칸 생은 바로 옆에 것을 시계방향으로 얘기했고, 그건 하나 건너가는 것이라 했는데, 생을 여기서 보면 목생화라 했는데, 그러면 목생, 요것도 다 목이죠. 요것들이 다 목이에요. 요것들. 또 요것들도 다 화예요. 몽땅들이 이렇게. 그죠? 요 안에 목을 열어보니 하늘에는 갑과 을이 있고, 천간에는 갑과 을이라는 게 있고, 양과 음으로서 있고, 지지에는 인, 묘 또는 진까지. 진은 그들 오행상 토로 소속되어 있지만 나중에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또 목이 있어요. 그래서 야는 목에 배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목을 펼쳐보니까. 그 다음에 화를 펼쳐보니까 천간에는 병화와 정화가 양과 음으로서 화에 소속되어 있고, 지지에 현실적으로 12계절을 보니까 여름에 와 있는데, 사화와 오화와 토지만은 화의 영역권에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토를 펼쳐보니까 천에는 무기토가 있고, 지지에는 진미술 축이 있더라는 거죠. 음과 양으로서. 그 다음에 금을 펼쳐보니까 계절적으로는 가을이고, 천간에 10개의 끓은 견금과 신금이 양금과 음금으로서 분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는 또 신금과 요 원숭이를 이야기죠. 그 다음 닭을 상징하는 유금이 금속에 있더라. 양과 음으로서. 그죠? 술을 펼쳐보니 어떻습니까? 겨울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죠? 임수와 개수가 양과 음으로 배속되어 있고, 지지의 12개 글자들 중에는 보니까 해수와 자수가 소속, 양과 음으로서 배속되어 있더라. 그걸 또 보니 양을 활짝 펴보니까 양 안에는 뭐 들었습니까? 오행상 목도 있고, 화도 있고, 그죠? 토의 양토까지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의 운동성은 천간의 것은 갑, 을, 병정, 무까지죠. 무까지가 양 운동성이다. 양의 운동성이 쭉 자라면 수에서 씨앗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아까 이 떡잎이 나왔어요. 자, 그럼 계속 성장합니다. 시작해서 성장을 쭉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무토까지 가다.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하는 뭡니까? 갑목이죠. 갑, 을, 병, 정, 무가 끝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다시 수렴해야죠. 기토에 의해서 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변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양의 운동성은 갑, 을, 목과 화, 토의 양토까지지만은 우리가 천간에 보면 갑, 을, 병, 정, 무까지가 양의 운동성이고, 기토에 의해서는 음의 운동성이 시작하다. 꽃잎이 떨어지다. 자양분이 나무 꼭대기에 있는 나무가 탈색하게 하다. 뿌리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다. 그래서 수렴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경신, 임계는 다시 돌아가다. 그죠? 원래도. 그래서 양의 운동성과 음의 운동성은 반대적 성정을 갖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생하는 것 중에는 보면 우리가 목생화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목은 여기 목이나 화나 이 오행 중에서도 각각 양과 음이 있습니다. 양과 음이 있는데 이 목에서는 간목이 목의 운동성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을목의 상태로 목의 운동성은
양의 운동성이 시작해서 을목의 상태로서 요 목을 그만하게 하고 여기서 화로 넘겨주다. 화의 운동성, 목의 운동성은 간목에서 목의 운동성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확산하면서 그죠? 여기 성장해 나가면서 어떻다 병화로 넘겨. 요생. 그래 을목은 병화를, 목은 화를 생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요 을목은 이렇게 가더라. 목은 간목이 시작해서 목의 성정은 을목에서 목의 성정을 계속 더 하지 않고 화의 성정으로 넘겨주다. 그 다음 화에서는 병화가 꽃망우리를 맺고 꽃몽우리를 맺고 정화에서 꽃을 만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자라나는 꽃을 더 피우는 성정을 그만 피우게 하는 토가 양토로 넘겨주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보면 양과 음이 각각 오행에서도 양과 음이 시작과 마무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또 기토에 의해서 어떻다? 또 경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을 초입의 가을이잖아. 그 실질적으로 푹 과일이 꽃잎이 떨어져서 바로 안에 과일 나오는 거. 감꽃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안에 바로 푹 과일 감째매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다. 그런데 완전한 가을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한 가을로 가고 그 안에 이제 감씨까지 다 맺어서 풍성한 완전한 과일이 되고 그러면 그 가을 금의 운동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굳어들여야 돼요. 소리 나고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했는 요 상태를 다시 개수의 상태로. 그럼 개수는 수의 상태가 마무리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무리되다는 뭡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수생목 갑으로 다시 뭔가 새로운 모양으로 재탄생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해요. 윤회. 새로 끝나고 우리가 다시 우리 임계점에서 마무리하고 이거잖아요. 이미 임계점까지 왔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 마무리야. 그래서 또 새롭게 재탄생하다. 이게 생의 원리예요. 변화 원리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자, 요거는 이제 계절적인 거거든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회자축, 봄, 여름, 가을, 겨울.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 두 개가 맞물려서 지난번에 질문하셨죠. 시간적으로는 자시가 가장 빠르고 계절적으로는 입춘이 있는 인달, 2월달. 그죠? 인달이 가장 빨라서 쓰기는 요 봄 계절적이기 때문에 임묘진이라고 썼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시간적으로는 갑자가 가장 먼저 출발하죠. 그래서 60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60갑자가 갑자부터 출발된 거죠. 출발선이. 근데 갑자, 천에는 갑, 항상 갑이 먼저 출발하죠. 갑, 지지에는 자가 붙었어. 그럼 어떤 요거는 밑에는 수고, 자는 수죠. 수고 위에는 목이죠. 아, 수생목 하면서 일단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을목, 천간의 갑, 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거 가지고 그러면 지지에는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가 붙습니다. 신유술까지 요까지 딱 가면 천간에 10개인데 지지에는 12개잖아요. 그 당연히 2개가 남죠. 그 2개, 그 천에 10개를 지지에 2개가 남는 것까지 다 맞추려 하니까 60개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끝나면은 갑자가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60갑자가 나중에는 제 책에 지금 60갑자 다 실려져 있습니다. 보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래 쭉 가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을사라는 게 막 물려 돌아갔죠. 그죠? 올해 2025년도에는 2025년도는 을사가 우리 우주의 공간의 기운이 을사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이미 기운을 알잖아요. 을은 뭡니까? 을은 을목의 상태. 그죠? 자, 음의 목의 상태. 그죠? 또는 현실적으로 보면
봄의 상태, 계절적으로는. 그죠? 또, 그 다음에 산은 화죠. 사화. 양의 화예요. 양의 화이고. 또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지지에는 12개 동물들 형상이 있죠. 이것도 어떤 뱀을 이야기하죠. 뱀사. 뱀을 이야기하죠. 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계절적으로는 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명리학에서는 우리가 지지의 12글자들은 거의 띠라고 있잖아요. 그 12개. 그 동물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셔도 됩니다. 또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상태는, 양화의 상태는 초봄이에요.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꽃망울이 핀 상태. 꽃이 만개하지 않고 이쁘게 꽃이 피는 상태, 피는 때, 이때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을사년이라면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을사년은 언제부터다? 2월,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 2월 3일이었습니다. 3일이 입춘이 있는 달, 입춘이 지났어. 이러거든요. 여름은 또 입하가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 올해가 을사니까, 올해는 2월 3일 입춘이 지나서 비로소 완연한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르기를 을은 봄의 계절을 말하고, 산은 뱀을 말하기도 하고, 그죠? 이래서 올해는 봄의 색깔은 청록색, 천지가 바로, 화의 색깔은 붉은색, 금의 색깔은 깨끗하다, 흰색, 겨울은 어둡다, 밤이다, 검은색. 그래서 또 방위로도 겨울은 북쪽이거든요. 서쪽이거든요. 여기 남쪽이거든. 따뜻한 남쪽 나라. 여기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수는 북망산천조, 북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끔끔할 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다. 그래서 자, 여기 일단 보면은 을사를 먼저 이야기한다면은 그 온 천지가 파릇파릇한 을사년에, 그죠? 그 뱀을 상징하니까, 그러니 색깔은 푸른색이잖아. 청록색. 그러니까 이 뱀의 색깔이 어떻게 띄고 있다? 푸른색. 또 어떻게 이야기하나? 풀뱀. 그죠? 그런 꽃피는 봄, 꽃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상징해서 국가의 정치권에서 막 발표를 합니다. 내년에는 뭐 희망찬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이래 하면서, 그죠? 그럼 내년에 또 뭐가 옵니까?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을 다음에는 갑을 다음에 이제 병이 나오죠. 천간에는. 그죠? 병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지지에는 요거 다음에는 뭡니까? 오가 나오잖아. 내년에 또 병오년이 오다. 병오년, 이 오는 뭡니까? 말이잖아. 말띠해잖아요. 말인데 천간에 병은 색깔이 뭔 색깔입니까? 그렇지. 그러면 무슨 말? 백말이 아니고 정말 붉은 말이 되는 거죠.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말을 들어붙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붉은 말이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천지를 오행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도 밝고 땅도 밝고 온 천지가 화의 에너지예요. 화의 에너지가 가득 찼다면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온 천지가 밝다. 천지가 밝은 거잖아. 천지가 밝다. 그 다음에, 많이 가볍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죠? 항상 긍정과 부정 뭡니까? 음양적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은 모든 편에서는, 모든 일반적인 얘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음양이 같이 존재한다. 수학적, 과학적 개념은 아닙니다. 철학적 개념은.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과 반대편에서 보는 관점은 똑같은 목표물이지만 달라 보여요. 이게 음양적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자기 주장은 맞지. 그런데 저쪽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시 자기 것만 가지고 색깔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0갑자가 맞물려 돌아가고 우리는 밑에 붙는 지에 있는 것들이 천에 뭐가 붙었나. 그래서 이런 오행적 상호적 관계에서 천수상치수행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그런 관계에서 변화해 나가는 걸 펼쳐보고 우리가 그 각각의 이 성정들을 잘 이해하고